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현대인의 삶은 소리 없이 병을 키우고 우리는 그 징후를 무심히 지나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을 할 해가 다가와서 검사를 하러 오게 됐고요. 수치가 확실히 남들보다 1.5배가 높다. 특별하진 않고 약간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냥 뭐 좀 피곤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았고, 몸이 무겁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소리 없이 진행되는 질병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치료법까지 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배영석, 양민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과 만성질환이 있는데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6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질환들도 조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가 가깝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중요한 이득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그런 만성질환도 검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만성질환들은 조기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됐을 경우 생활습관 또는 약물치료를 한다면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새롭게 추가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시형간염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시형간염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된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요즘은 시형간염은 먹는 경구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간암과 그런 간경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다공증 검사의 확대입니다. 요즘은 60세 여성까지 확대가 돼서 총 3번의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검진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20세에서 34세까지는 10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에 한 번으로 그 주기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3가지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확대폭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 중에서도 이제 암검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암검진에서는 한국인에서 발병률이 높은 5대암, 즉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과 더불어서 2019년도에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에 대한 검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건강검진의 경우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진 항목을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이제 앞당김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진단 과정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검진 전 준비, 그 다음에 검진 실시, 그리고 결과 통보 및 상담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경우는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국가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나이와 이제 검사 기간이 암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이제 위 내시경을 하게 되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 연 2회 간 초음파랑 혈청 알파 단백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을 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경우는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암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열량 흉부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화요일 아침, 김서영 씨에게는 올봄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국가건강검진을 할 해가 다가와서 3월 말쯤에 검사를 하러 오게 됐고요.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원장님께서 피검사 소견이 이상하다 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하고 났더니 혈소판 수치가 너무 일반인보다 높다고 말씀하셔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요구하셨고, 하고 나서 보니 수치가 확실히 남들보다 1.5배가 높다. 그래서 진단명을 받으려면 골수 검사를 해야 되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약을 한 상태고 내일 검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유전자 검사 해놓은 거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오셨는데 유전자 5가지 유전자 검사했는데 한 가지가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됐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골수에서 이제 혈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서 얘를 지금 과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혹시 그 질환. 유전자 변이라는 건 네. 제가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저의 습관이나 안 좋은 이거는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골수 검사, 큰 검사가 조금 남아서 긴장되시고 걱정되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검사를 이제 받으시고 나서 이후에 치료는 또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건강 국가 검진 받으시려고 내원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타원에서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증가가 있다고 해서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이제 추가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혈소판 수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혈소판 증가증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혈소판 증가증인지를 감별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반응성은 이제 원인 질환이 이제 교정이 되면 혈소판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이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는 골수 내 이제 혈액 세포가 이제 과하게 유전자 변이 때문에 과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해서 환자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질환은 혈액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무한 증식하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고 다양한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혈액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골수에서 혈액을 생산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이상이 생겨서 과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덜 만들어지거나 하는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혈구 세포가 있습니다. 골수의 공장이 이제 문제가 없이 잘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골수라는 공장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소판이 많아지게 되면 혈류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혈류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 혈소판들이 엉겨 붙어서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일단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다음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 그리고 손이나 발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종아리 부종이나 통증이 생긴다든지 불분명한 발음, 복부팽만, 황달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혈전이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액 질환 진단의 첫걸음은 대부분 혈액 검사에서 시작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 세포의 수치 변화나 비정상적인 세포의 출현이 관찰되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희귀 혈액 질환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이 되고 나면 일단 그 위험도를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이제 증상 완화 치료만 할 것인지 증상 완화 치료 더불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험도는 이제 위험 요인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가 이제 60세 미만이시고 혈전증의 과거력이 없고 작두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아서 아마 초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저용량의 아스피린 정도 보면서 경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검사 받고 나서 진단명 나오면 그냥 꾸준히 약 잘 먹는 거랑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원장님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만 잘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조용환 씨는 대장암 환자인데요. 몇 달 전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된 검진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장 구불결장에서 발견된 암. 다행히도 빨리 발견해 절제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 이후 계속 추적 관찰 중입니다. 특별하진 않고 약간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일이 바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보통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뭐 내시경 검사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한 10년째 못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좀 제 일이 아닌 것 같았고 뭐 스스로 좀 많이 놀랐지만, 근데 집에 이제 집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제가 뭐 먼저 드러내진 않았는데 좀 사실 좀 겁이 났었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식사 이런 건 다 좋으시고 예. 대변 이런 것도 다 괜찮으시지? 좀 자주 좀 느끼고 좀 시원한 느낌이 없어서 약간 그런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수술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 식사 조절 예.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앞으로 뭐 재발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계속 해주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개월 뒤에 이제 오늘 약을 드리면 뵙게 될 거고, 그때까지 뭐 이상이 있으시면 뭐 항상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뭐 더부룩하거나 가스 찬 느낌, 가스 팽만감 같은 다소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대장 내시경 하신 지가 이제 7년이 넘으셨습니다. 7년 전에 용종을 2개를 떼셨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등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증상도 있고 검진을 하는 김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하면 제일 처음에 항문에서부터 이렇게 맹장까지 이제 삽입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구불결장까지 왔을 때 한 1.2cm 정도의 크기의 용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용종 절제술을 계획하고 올감이라는 기구를 삽입해서 잘라내게 되겠습니다. 깨끗이 잘라내진 게 확인이 되었고, 잘라낸 조직은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이 확진되었고, 그런데 대장암 확진되었는데 점막 하층까지 침범이 되면서 혈관까지 침범이 확인돼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계획하였고, 수술 후 결과는 조직 검사 다시 시행했고, 주변의 임파선까지 다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 모두 음성으로 깨끗하게 나와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는, 현재로서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 검사, 그리고 생활요법, 식이요법 계속 교육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의 초기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대장 점막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용종이나 염증, 궤양, 종양 등의 이상 병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라는 것은 이제 대장 내시경했을 때 대장 내로 이렇게 돌출하는 어떤 혹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혹들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했을 때 선종이라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암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시고, 내시경적으로 발견해서 아주 작은 단계, 이 단계에서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 방법이 용종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기 대장암은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내시경적으로 완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아주 큰 이득이 있겠습니다.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용종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계속 잔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의 주기도 중요한데, 검사의 주기는 용종의 개수나 크기,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고등급인지 저등급인지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 추적 내시경 검사 기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수술 직후로 회복하고 이제 좀 체중 때문에 간 수치는 안 좋다고 해서 좀 체중을 좀 줄이고 유지를 하고 꾸준히 운동하려고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사람이나 집에 아기들을 너무 놀라게 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 없게 꾸준히 제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 새로운 삶,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좀 건강히 살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성용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십이지장 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을 확인하고 지금 위장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치료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좀 피곤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았고, 몸이 무겁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평소에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넘기던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많이 안 좋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안 좋은 게 생겼다고 하니까 마음은 불편했고요, 당연히. 근데 또 선생님께서 약 먹고 잘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거기서 따라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기 전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성용 씨.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이전에 발견된 위염과 궤양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헬리코박터균이 여전히 위 점막에 남아있는지 재검사가 함께 이뤄지는데요. 위 내시경을 통해 성용 씨의 위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저번에 1월 달에 검사하신 내시경 사진이고, 궤양이 깊게 파여져 있고 주변에 이제 점막이 부어 있는 부종도 같이 관찰되는, 안쪽은 괜찮지만 이렇게 가벼운 터치에도 이렇게 피가 나는 아주 유약한 점막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12장 궤양인데, 오늘 내시경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쪽 자리가 아마 궤양이 있었던 자리 같고, 그 나머지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치료를 지속하면 훨씬 좋아지실 거고, 다음 내시경 할 때는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잘 나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헬리코박터균 양성이 나와서 재균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검사하기 전에가 이렇고, 균이 네. 있으면 이건 다른 분 건데 이렇게 네. 색깔이 변합니다. 균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현재로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균이 네. 재균된 것으로 나와서 아주 네. 잘 될 것 같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PCR 검사라고 한 번 더 검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네. 외래 때 같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운전을 좀 장시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활동량도 적으시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신 분이셨고, 속쓰림, 소화불량, 더부룩함이 평소에 계셨다고 하십니다. 올해 초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내시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시경에서 위 전체적으로 점막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퇴색도 심하고 이러한 만성위염 그리고 장상피하생이 관찰되었습니다. 12지장에는 이제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궤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주변 점막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어 있는 상태셨고, 조금의 터치에도 이렇게 쉽게 출혈하는 아주 유약한 점막을 가진 12지장 궤양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상피하생도 같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으로 조직검사와 헬리코박터균 검사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궤양이기 때문에 궤양에 대해서 위산억제제, 점막보호제 같은 약들을 투여를 했고 2달 정도 투여를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셨고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시행합니다. 장상피화생도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치료를 하면 암으로의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결국에는 꼭 해야 될 치료가 되겠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점막세포가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퇴색되고 하는 위에 이제 손상을 뜻하게 됩니다. 암의 전 단계 혹은 전전 단계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장상피화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상피화생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치료로는 이제 헬리코박터 균 치료가 있고 그 헬리코박터 균이 없는 경우는 생활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또 위암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적 내시경 검사의 기간을 더 단축해서 더 자주 내시경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선종이 조금 의심된다 이럴 경우는 6개월 정도 이렇게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제균 치료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점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항생제를 많이 드셨는지 그런 정보도 중요하고 그런 게 불확실할 경우 조직 검사를 하면서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항생제는 쓰지 않고 이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그 항생제를 포함한 제균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맞춤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게 되고 그런 제균 치료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순차 치료, 동시 치료 등 방법들을 좀 달리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동시에 투여하면 환자의 그런 복용 수능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균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한 8%에서 10%까지는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유산균도 같이 처방해서 제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화나 이런 것들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답답하거나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진 거는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먹은 만큼 또 활동을 또 좀 하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운동하면서 조금 더 몸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느낌 그런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평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건강을 챙겨 놓으시면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이 정말 실질적이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통한다든지 더 넓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혈액질환을 처음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게 됩니다.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이상 소견이 이제 검진에서 이제 확인됐을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2차적인 원인, 그러니까 다른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제 내과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만들어낼 건강한 내일을 위해 내 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어깨의 묵직한 통증, 팔을 들 때마다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어깨에 나타나는 이 통증,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옷 갈아입거나 이렇게 열중샷 할 때 특히나 더 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올렸을 때 악 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동작을. 여기가 막 우리 해가지고
여기 아프니까 이 팔까지 우리하더라고요. 잠을 자다가도 많이 깼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아픈 것을 피하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회피 행동은 오히려 어깨 주변 근육을 약화하고 관절을 굳게 만들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꿔 통증을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질환과 통증을 다스리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조성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와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회전근개 손상은 주로 극상근의 힘줄의 염증, 두 번째, 극상근과 주변 관절낭의 석회화, 세 번째, 극상근을 포함한 회전근개 파열을 통해서 발생되거든요.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는 회전근개 손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첫 번째, 어깨 관절이 달라붙는 유착성 관절 낭염, 그 다음에 오십견, 그리고 어깨 주위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어깨 관절이 느슨해지는 어깨 전방 불안증을 통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과정이 행동의 변화를 중지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는 치료 접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 인지의 변화와 함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직접적 자극으로 인한 실제적 손상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에 따른 정서적인 감정적 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편이 발생하면 감정적 불편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우리 몸은 통증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는 감정적 불편으로 인한 회피 행동을 수정시킬 수 있고 인지의 변화와 함께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면서 회피 행동에 따른 생력학적 문제는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재생이 필요한 조직의 손상은 자극의 약침과 DNA 프롤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쾌한 공기가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한가롭게 길을 나선 정미숙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한의원에 도착했는데요. 늘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불편했던 그녀는 한 달 전부터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어깨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양쪽 다 쓰지만 특히 오른쪽 어깨가 부딪히면서 아프는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좀 밤에도 약간 쑤시고 아픈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특히 만세할 때 이렇게 할 때 딱 부딪히면서 아픈 통증이 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옷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열중샷 할 때 특히나 더 심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양방에 가면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거를 우선 권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전에 뭐 해볼 수 있는 거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주사 치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깨 들어 올리실 때 불편감 좀 심하셨는데 그거는 네. 요즘 좀 어떠셔요? 그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만세 이제 되거든요. 일하실 때는 좀 어떠셔요? 이제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주무실 때는? 잘 때는 조금 있어요. 잘 때는 네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 다시 또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한 3달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통증으로 인해서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 50견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을 돌리기가 힘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어깨를 들어 올릴 때 같이 통증이 동반되고 밤에 통증이 있는 부위로 누우시면 심한 통증을 느끼셨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50견은 관절이 굳어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는 반면 어깨 전방 불안정증은 관절이 지나치게 느슨해져 빠질 듯한 불안정감을 느끼는 질환인데요. 정반대의 기전이지만 모두 어깨 통증을 유발해 혼동되기 쉽습니다. 어깨 전방 불안증이 50견으로 오인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제한되고요. 두 번째, 어깨 움직임 시 통증이 유발되고, 세 번째, 야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두 질환 모두 다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미숙 환자분은 이 상완 골두의 전방 미끌림으로 인해서 어깨 충돌 현상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행동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피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전근개의 파열에 의한 조직의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극 재생자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피 행동에 따른 우리 몸의 생력학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그다음에 경추 부위를 같이 추나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수님, 네. 제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셨죠? 네. 네. 왼쪽 먼저 잠깐만 검사할게요. 네. 오른쪽 검사할게요. 네. 네. 지금도 그래도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으시죠? 네. 네. 앞쪽이 통증이 있는지 뒤쪽이 통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통증이 어디셔요? 여기 뒤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오시죠? 네.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앞쪽에서 통증이 오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50견 증상하고 유사한 겁니다. 네. 네, 뒤쪽에서 오는 거는 어찌됐든 50견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하는 검사는 충돌 불안 검사거든요. 네. 이때 통증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죠. 네. 관절 재배치 검사를 좀 해볼 거예요. 네, 됐어요. 어깨 더 편하신가요? 네, 편해요. 훨씬 편하죠. 네. 통증 사라지시죠? 네. 네. 어깨 전방 불안증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나 허리나 목이 아프잖아요. 네. 팔을 들 때 이렇게 드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깨를 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몸 틀어진 거 보이시죠? 네. 네, 그걸 우리가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끝나고 추나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 치료를 통해 어깨 주변에 뭉친 근육을 풀고 틀어진 자세를 바로잡는데요. 조성형 원장의 숙련된 손길이 척추와 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전에는 이렇게 어깨가 한 요 정도 올라가거나 이럴 때 딱 받치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이 만세가 가능해요. 옷 갈아입을 때도 조금 더 편해진 것도 훨씬 더 편해진 것도 있고요. 제가 평소에 되게 등이 굽고 자세가 약간 구부정하거든요. 근데 추나 치료나 교정 치료 받고 나서 되게 자세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고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깨가 굳어지는 50견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오전 진료가 한창인 병원 대기실. 하얀 진료복 대신 평범한 카디건을 입은 김민희 씨가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의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의 통증을 치료해온 그녀지만 직업적인 특성상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그 피부 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시술할 때 어깨를 많이 써요.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약간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몇 달씩 흘러가다가 이런 동작할 때도 힘들고 그다음에 손목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올렸을 때 악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동작을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김민희님. 아, 네. 요즘 일하시긴 좀 어때요?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예. 아주 이제 약간 미세하게 조금 있다 이 정도지 뭐 일반적인 제가 뭐 그 진료하는 거라든지 일상적인 생활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밤의 통증은? 밤의 통증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예.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네네. 일단 오늘 치료는 예. 인지행동 치료하고 그 네. 앞서서 간단하게 추나법 잠깐만 할 거예요. 제가 네. 경추 잠깐 보고. 네네네. 그리고 예.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자아가 약침요법 좀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김민희 환자분은 직업이 한의사 분이신데 반복적인 자세로 계속 팔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특히 오른쪽으로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이제 충돌 유발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고 관절 재배치 검사에서 또한 양성을 보여서 어깨 전방번환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던 환자분입니다. 어깨를 쓸 때마다 그 통증에 대한 회피 행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피 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셨고 또한 그 회피 행동에 따른 생적학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깨 사용으로 회전근개 손상이 같이 동반됐기 때문에 자악어 약침 치료도 같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픈 팔을 덜 사용하거나 특정 동작을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변 근육의 약화와 관절의 경직을 초래해 오히려 통증을 만성화시키고 어깨 기능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손상과 같은 구조적 또는 수술과 같은 치료적 구조적 변화는 움직임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 관절들의 생력학적 과부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생력학적 과부하는 근육의 긴장과 약화, 인대의 유착과 이완, 신경의 압박과 신정성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관절의 퇴행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이러한 퇴행은 관절의 기능 이상을 발생시키며 관절의 기능 이상은 정적, 동적 상태에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움직임 패턴 이상이나 움직임 제한과 같은 움직임 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구조의 변화는 관절의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회피 행동에 따른 이러한 생력학적 문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능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진행됩니다. 통증을 피하려는 습관은 결국 움직임을 더 제한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악어 약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자악어는 인체 조직의 회복 능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한방 치료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악어라는 약침은 간 기능 개선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약물이거든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이뻐지게 한다고 많이들 맞으셔요. 근데 이러한 효과는 간 기능이 개선될 때 일어난 효과거든요. 대표적으로 간 기능이 개선될 때 근육이 강화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간주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실제 그런 개념에서도 우리가 근육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을 억제시키는 목적보다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재생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 뭔가를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어깨를 움직일 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어깨가 좋아지면서 손목이 같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일단은 그런 동작들을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꾸준히 치료 받을 생각이죠. 저도 또 제가 건강해야 또 환자분도 치료를 잘하는 거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오셔야 된다고, 너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이야기 드린 대로 저도 또 그렇게 실천을 해야죠. 3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박도병 씨는 요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밤이 기다려질 정도로 잠을 푹 잔다고 합니다. 저 하도 어깨 아파가지고 통증의학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하더라고요. 그래 자 싶어. 그래 이제 그 주사를 맞아도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날에 치료를 딱 받아보니까 저희 팔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근데 그 첫날에 치료를 받고 이상이 팔이 올라가는 기라.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또 이따 또 그 이튿날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로 이게 또 돌아가는 기라도 여기가 막 우리해가지고 여기가 아프니까 이 팔까지 우리하더라고요. 팔도 들도 못 나왔고 막 일도 하도 못 나오고 뭐 잠을 자다가도 많이 깼습니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도병님. 요즘 좀 어떠세요, 저기? 지금은 이제 팔도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예. 전보다 좀 편하시죠? 많이 편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거 보이시죠? 석회화입니다, 이게 석회화. 그리고 여기도 뼈 보시면은 뼈가 좀 뭉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구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회전근개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석회화라든지 회전근개 손상이 지금 이 통증을 유발시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치료드렸던 거는 인지행동 치료였거든. 예전에 계속 아팠잖아요, 지금. 어깨 들 때도 아프고 간판 제작업 하실 때도 뭐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할 때 아프셨잖아요. 아플 때마다 발생됐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 그걸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 기억에 대해서 내 몸 스스로 안 아프려고 회피행동을 계속 했던 거예요. 저는 치료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 회피행동을 잠시 있게끔 머릿속에서 잠깐 조절해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인지행동 치료하고 간단하게 추나 치료하고 함께 같이 침 치료 좀 같이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치료하시죠. 박도경 환자분은 좌측 어깨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거든요. 내원 당시에 우리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 심한 이렇게 석회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판 제작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깨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심한 통증을 갖고 계셨거든요. 가장 심한 통증은 어깨 외전시 명확한 움직임 장애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깨다 보니까 불면증도 많이 호소하셨고요. 우리가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전근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충돌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충돌 증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염증이거든요. 염증과 부정, 출혈이 같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게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회전근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굳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그 굳어진 현상을 석회화라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에 물주머니들이 있거든요.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물주머니에도 같이 이러한 석회화 현상이 같이 발생됩니다. 결국 이러한 석회화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해서 가동성 제한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회피행동이 심하게 또 발생되셨거든요. 그래서 회피행동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셨고요. 가동성이 제한된 부위는 추나요법을 시행하셨고
지금처럼 이러한 조직의 손상이 된 부위는 자악어 약침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침 치료하고 그 다음에 추나요법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좀 다시 할 겁니다. 잠깐 그 전에 어깨 한번 들어볼게요. 어깨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잘 올라갑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네.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한 후 침 치료를 통해 염증을 줄이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추나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오랫동안 간판 제작 일을 하며 굳어진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또다시 일을 하러 온 도병 씨. 예전 같았으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작업 시작 전부터 걱정이 앞섰겠지만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지만 이제는 통증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엄청 좋아졌죠. 일반 병원 다닐 때는 뭐 그래도 저 작업을 하면 저 팔이 우리하고 뭐 작업하기가 불편했는데 저 다니고 나서는 팔이 잘 돌아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간판 인생 지금 약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이 많이 들면 이제 못 끼고 본 직업이 그림입니다. 이제 앉아 그림 이런 거는 좀 살살 그리고 뭐 제가 있는 기술 좀 남에게 좀 가르치고 그러면 뭐 그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의 구조적 부정렬과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구조적 손상은 감정적 불편을 발생시키며 고통과 같은 이러한 감정적 불편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한 회피 행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료 접근을 위해 첫 번째,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척추와 골반의 구조적 부정렬은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구조적 손상은 재생을 위해 자악어 약침과 DNA 프롤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감정적 불편으로 인한 회피 행동은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료 접근법이라 함은 구조적, 병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기능적 접근을 통해 보다 더 근본적인 양안방 통합 치료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